이 더불어민주당이 국힘당과 22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꾸렸죠. 국회 운영위에서 29일 결정을 했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국힘당 각각 6명씩 해서 12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활동 기한은 내년 5월 29일까지라고 합니다. 네, 저 6대 6으로 구성을 했다는 거는 표결을 해서 본회의로 안건을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민주당이 힘이 모자랍니다. 이 얘기를 다시 듣지 않을까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얼마나 더 몰아줘야 민주당 힘이 모자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너무 잘못됐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윤리 구성하자고 얘기한 사람 누군지 자수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만 보면은 정말 내란 청산을 정말 간절히 할 생각이 있는지 의문이 들거든요. 아직도 내란은 청산되지 않았다고 이 무더위에도 아스팔트 지열을 참아가면서 광장에 나오시는 시민분들이 계신데 아니 시원한 에어컨 쐬면서 국회에서 범죄자들을 예우해주면서 협치를 이야기하고 6대 6으로 구성을 해요? 이거는 아니죠. 지금 뭐 이준석이랑 그 국힘당 관저 앞에 달려갔던 45명 이런 사람들 징계안들이 다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윤리특위에서 의결로 정해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출석정지, 제명 중에서 이제 징계를 내린다고 합니다. 네. 근데 6대 6이면은 하나도 또 결정을 못 짓고 이준석만 제명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그대로 있고. 그렇죠. 둘 다 꼴보기 싫으니까 네. 국힘당 쪽이나 민주당 쪽이나. 문제는 국힘당한테 왜 협치 테이블에 좌석을 만들어주냐는 거예요. 이런 네. 자들한테. 이게 조국혁신당이랑 진보당에서 비교섭 단체도 넣자 원래도 넣어왔었거든요. 네. 지난 회기에도 이제 지난 국회에서 2명이 들어갔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비교섭 단체가 8명 8%나 되는데 24명이어가지고 왜 안 넣어주냐. 여당과 야당으로 6명씩으로 해서 야당 안에 비교섭 단체도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라고 그래야죠. 했지만 네, 거부됐습니다. 국힘당을 넣으면서 훨씬 윤리적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과 사회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을 못 넣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국힘당 협조가 없으면 원구성이 안 된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얘기 할 겁니까? 미국 관세를 25%에서 15% 인하를 했고요. 우리나라는 미국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가장 주목받았던 자동차 관세도 15% 적용됐고요. 근데 또 품목별로 따로 관세 매기는 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그대로 일단 적용이 되고 그리고 또 품목별 관세 새로 부과하기로 예정된 것도 앞으로 협상을 더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또 마스가 프로젝트 얘기했었죠. 정말 열받는데요. 미국의 조선업을 위대하게 네. 이런 얘기로 했었죠. 네. 거기에 이제 1,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을 포함해서 조선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에너지 산업을 미국 진출하는 걸 돕기 위한 펀드를 3,500억 달러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이게 487조 원이라고 하네요. 우리 돈으로는. 네. 그리고 에너지 구매에 1,000억 달러를 또 따로 쓰고요.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우리 농축산물 개방 강한 요구가 있었음에도 네. 지켜냈다. 어떻게 설득했냐면 이미 90% 넘게 개방하고 있다. 이미 더 이상 열 게 없는데 어떻게 여냐? 이렇게 설득해서 넘어갔다고 합니다. 참담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했어요. 상호 호혜적으로 협상에 임했고 그런 결과고 최혜국 대우를 받았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미국이 우리를 최혜국 대우를 한 건지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따로 그 트루스 소셜에 글을 쓴 게 있는데 네. 대체로는 내용이 비슷했는데요. 한 가지 다른 게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될 것이며 자동차, 트럭, 농업 등을 포함한 미국 제품을 받아들일 것이다. 라는 데 동의했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거든요. 네. 근데 요거는 또 이제 우리 정부가 말하는 것과는 다른 내용이죠. 네, 그러면서 마지막에 당선 2달이 지나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 갑자기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정상회담을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정상회담 진행하겠다 하면서 그동안 뭐 플레이트 통해서 윤석열 밀고 뭐 비호하던 트럼프가 협상이 정말 트럼프 입장에서 잘 되긴 했나 봐요.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 잘 된 게 과연 한국에도 이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주의 깊게 좀 봐야 되는데 3,500억 불, 500조 정도의 돈을 이 투자금 조성 주체는 당연히 우리나라 정부겠죠. 세금으로 내는 겁니다. 물론 기업 투자도 가능하다고는 합니다. 근데 이 투자처 과연 이걸 어디에 투자할 건지는 완전히 미국 통제 하에 미국이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득이 나면 9대 1로 미국이 9, 우리나라가 1로 가져가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기자들이 질문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실제로 그런 대화가 오고 간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9대 1로 가져간다는 거의 의미가 뭐냐. 여기서 지금 한미가 입장이 다르다고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모든 이익을 다 가져가겠다고 일단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설마 문명국이 그럴까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마 이제 미국에 재투자하는 방향이지 않을까. 네. 그거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표현했는데 사실 그것도 받아들여서 되나 싶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투자를 해서 우리가 번 돈인데 그걸 우리나라 땅으로 못 가져가고 계속 미국에 투자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 돈이 우리 돈이 맞습니까? 네. 문명국 미국의 역할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게 또 현실이잖아요. 이거를 정말 잘 봐야 됩니다. 문명국이 FTA 맺어놓고 이렇게 관세 매기고 하지 않죠. 그렇죠. 사실 한미 FTA 이전에 얘기 다 끝내놓은 내용인데 다시 지금 트럼프가 깡패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보 관련해서는 아예 따로 다루기로 했고 네. 이게 아마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지지 않을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2주 뒤에 한미 정상회담을 당선 축하 기념으로 관세 협상 타결 기념으로 하겠다는데 2주 안에 사실 트럼프가 또 어떻게 입장을 바꿀지는 사실 모르는 일이에요. 그렇게 해왔던 인간이기도 하고 이재명 정부의 이 한미 협상 과정이 사실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사실 많았잖아요. 어떤 부분들이 있었죠? 네, 일단은 그 쫓아다니면서 그 협상을 임했던 굴욕적인 자세가 제일 많이 사람들한테 회자가 됐습니다. 러트닉 상무장관 자택까지 쫓아가서 막 마스가 설명하고 그리고 스코틀랜드에 이제 러트닉 장관이 가게 되니까 거기도 또 따라가면서 협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실 굴욕적인 협상 과정에서 우리 주권을 모두 수호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거를 누구도 기대하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러트닉 장관이 마지막까지도 아주 그냥 세게 모든 걸 쏟아부은 제안을 해야 된다. 최고이자 마지막 제안을 갖고 와라. 이런 식으로 임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리고 중간중간 이재명 정부 흔드는 내용들, 윤석열을 비호하는 내용들도 하면서 관세 협상을 계속 흔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다 뜯기고 올 게 보였던 협상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봐도 덜 뜯겼다고 평가를 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뭘 얻은 게 있냐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는 딱히 또 답할 게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주권국가 대 주권국가라면 미국이 우리한테 15% 올려? 그럼 우리도 15% 올리는 정도가 사실은 무난한 거여야 되는데 덜 뜯겼어요, 잘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미국이 얼만큼 깡패 국가라는 건지는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국방협상은 남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깡패 같은 얘기를 했죠. 국방비 GDP 대비 5% 올려라, 방위비 분담금 13조 내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10배 인상해라 갑자기. 네, 우리가 그럼 이런 때에도 저자세로 방어형으로 갈 건가? 카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굉장히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네. 크고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또 만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거기서 문재인 정부 때처럼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나. 문재인 때 둘이 만나게 해준 것처럼 이번에도 이재명 정부가 둘 만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관세랑 방위비 분담금 가지고 너무 압박하지 마라. 솔직히 말하면 미국 트럼프 너도 북한이 너네 나라 핵공격할까 봐 무서운 거 아니냐. 그래서 만나고 싶어 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만나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북미 정상회담을 너무 열망하는 거예요. 재등장하고 싶어서. 근데 또 최근에 김여정 부부장이 대남 담화, 대미 담화를 내지 않았습니까? 트럼프가 더 몸달았을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아주 잘 이거에 대해서 메시지를 잘 읽었죠. 그래서 한미연합훈련 조정을 건의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게 건의해보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또 하나의 카드가 사실 될 수 있는 거예요. 한미연합훈련 중단해라. 그래야 너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만날 수 있다. 관세 얘기, 지금 방위비 분담금 얘기할 게 아니다. 요걸 국방협상 기간 내내 카드로 잘 활용을 해서 저자세가 아니라 공격 모드로 적극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네, 지금 8월 달에 한미 연합 훈련인 을지 프리덤 쉴드랑 9월 달에 이제 한미일 연합 훈련인 프리덤 엣지가 예정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같이 미국이 중단하자. 그리고 이제 남북 관계부터 개선을 할 테니 이제 북미 관계도 따라서 와라. 이렇게 제안해 볼 만하죠. 그렇죠. 내란 세력을 옹호한 트럼프 정부와의 협상, 협치, 배려보다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나가는 이재명 정부의 모습, 주권자 국민의 목소리가 정말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윤석열이 정말 모든 일을 하나도 해놓지 않아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 이렇게 챙기는 걸 보면 너무 좋잖아요. 와, 그래, 이게 정부지, 이게 정부 굴러가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이제 또 칭찬을 받으셨던 게 여름철 물난리 대비해가지고 배수구 체크해라, 이런 목소리 참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진짜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몫은 이 국방, 외교를 어떻게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 이게 정말 대통령의 메시지가 여기서 나와야 된다. 문제는 윤석열이 친일 친미하다가 망했죠.
그래서 이재명 정부도 대미, 대일 관계를 명확하게 잘 세우고 관점을 잘 세워서 앞으로의 협상도 고생스럽지만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건 하나가 있어요. 대만 관련된 사건이.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우리나라한테는 중국과 싸워야 된다고 엄청 강요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막상 지금 미국은 중국 눈치를 엄청 보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29일에 대만 국방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과 회담을 할 예정이었는데 미국 측이 또 막판에 마치 저희 협상단을 대하듯이 취소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대만이랑 싸우라면서 중국이랑. 네. 그래서 대만 총통이 미국을 만나러 갔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눈치를 보느라 이걸 취소했다는 거죠. 네, 요거는 이제 대만 국방부장이 갖은 거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라이칭더 대만 총통도 중남미를 방문하면서 뉴욕을 경유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요걸 또 미국에서는 원래는 이제 허가할 거라고 얘기를 해왔다가 네. 갑자기 또 돌연 취소를 했습니다. 이거는 27일에 보도가 됐고요. 이 또한 중국 눈치가 이제 보이다 보니까. 그쵸. 네. 그러니까 이 지금 대만을 통해서 중국과 대리전을 치려고도 하고 바이든 때는 뭐 트럼프 때도 그랬죠. 무역 전쟁을 중국과도 했는데 회담도 지금 못할 정도로 그리고 우리나라를 찍고 경유하는 것조차 정치적 입장으로 비춰질까봐 덜덜 사실은 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미국이 정말 아닙니다. 그래서 이 외국 기업들이 노란봉투법에 반발을 했다고요? 네, 일단은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가 노조법 2, 3조 개정안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한국의 경영 환경과 투자 매력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깊게 우려를 표한다 했는데 유럽 상공회의소는 한술 더 떠가지고 이런 교섭 거부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하면은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아니 유럽 같은 경우는 청소년 교육에 노조 교육, 노동 교육, 정치 교육 이런 거 다 하는 나라 아니에요? 이거 완전 이중잣대고 진짜 철면피죠 이 정도면 진짜. 네, 심지어 EU는 지금까지 우리 정부에 ILO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협약 비준을 하라고 압박을 계속 해왔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압박을 하면서 노동권을 지키라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높이면은 철수하겠다 이런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만만하니까 그래도 된다라는 시선이 깔린 거예요. 한국이 만만하게 보이게끔 윤석열이랑 김건희가 그렇게 했었죠. 사실은 경총 한경협을 대표로 해서 재계가 국힘 지도부랑 긴급 회동을 한다는 거예요. 상법이랑 노란봉투법 보이콧을 요청하기 위해서. 다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내정 간섭이나 협박이나 트럼프에서 다 못된 것만 지금 배워온 거예요. 또 미국 얘기, 유럽 얘기 나오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우리나라가 아니면 정말 누가 지켜주지 않는다. 유엔이 오고 유엔 할아버지가 오고 미국이 오고 어쩌고를 해도 다 결국에는 자기 나라 국익에 맞게끔 이중잣대를 들이밀면서 만만한 나라를 수탈하려고 지금 국제관계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우리 국민 스스로가 지켜야 합니다. 국민주권, 국가주권은 가지고 있다고만 해서 실현되는 게 아니잖아요. 행사를 해야지만이, 목소리를 내야지만이 실현되고 실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와 국민주권을 반드시 지켜나가는 길에 우리 촛불 시민들이 늘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고 저 또한 앞장을 서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광장의 목소리가 커져야 됩니다.